자, 이번 주는 이제 지구 온난화보다 난로 온난화가 더 괴롭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인데 뭐 일단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뭐 일단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늦었잖아요. 늦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한 마음에 더 빨리 갈 수밖에 없고 또 그 빠른 게 또 시장에는 또 문제인데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레벨만 높아진 게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이 좀 단단해졌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문제인데 뭐 어찌됐든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강력한 긴축을 가고 있고 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미국 경제는 좀 긴축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외의 세계는 이 긴축을 버티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힘든 곳은 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두려움 그리고 악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이해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물가라는 게 그냥 우리는 물가라고 하면 단순히 올라가는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 올라가는 그 레벨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스티키하다고 하잖아요. 그 스티키하다는 게 이제 그 스티커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움직임 자체는 느릴 수 있으나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쪽 관련된 물가들이 뒤늦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속도 늦을 수 있고 혹은 어느 정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최종 레벨이 과거보다 좀 높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가장 큰 스티키가 뭐겠습니까? 그 우리가 가장 그때그때 반응하는 건 유가 같은 것일 것이고 물가 중에 가장 느린 게 뭐겠습니까? 네, 제가 물어본 거니까 답을 한번 주시면 가장 늦게 반응하는 것들. 제가 후행 지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고용하고 이제 그 고용 임금 같은 게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푸틴이래 파월이 이제 코어를 중시한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코어를 중시한다는 거는 왠지 코어란 말만 들으면 코어가 굉장히 핵심이고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뜯어보면 주거비가 41%예요. 주거비가 41%고 그 말인 즉슨 주거비가 41%를 차지하는 코어 물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은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내리겠다는 거죠.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특이하게 자기가 자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집을 당신이 살지 않고 임대를 주면 얼마나 줄 것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설문해서 그걸 가지고 자가 주거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PI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임대료도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그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은 물가의 코어 물가를 잡을 때 코어 물가의 41%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이제 떨어져야 이 코어가 떨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임대료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는 거는 집값하고 실시간으로 연동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뭘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그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죠.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안 사고 임대를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초반에는 임대 수요가 더 높아진다니까요. 집을 못 사니까. 그리고 집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임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 초반에는 특히 집값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에는 렌트비가 오히려 올라가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시면 채팅창에 1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오히려 물가 지표를 높이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연준을 의심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이거를 연준이 모를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부동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어제만 해도 마포에서 파락 떨어진 것 때문에 뭐 뉴스에도 난리가 나고 막 커뮤니티에서 중기니 살리니 그러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뭐 떨어져도 나는 실거주 하니까 사야지 하려는 사람들도 이자비도 늘어나고 뭐 그러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지언정 초반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면서 일부러 이걸 얘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뭔가를 하라는 오더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물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 렌트 비용, 자가 주거 비용이 떨어지는 데는 빠르면 한 달, 오래 걸리면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미국이 집값이 좀 의미 있게 빠진 적이 뭐 최근에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대공황 뭐 이런 데까지는 너무 멀고 지금 보면은 87년에 그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실 건데 그 주택 대부조합 우리로 치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게 한번 쫄딱 망해가지고 집값이 한번 빠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서브프라임 때 그 2번이 우리는 이제 IMF가 있었고 IMF 때 맞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 좀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세 번째인데 미국은 현재까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이니까 2번 정도 있어요. 우리도 뭐 사실 비슷하죠. 90년대 이후로는 그 집값이 명목 집값이 하락한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시절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렌트 가격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지니까 조심하니까 요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여기서 한 이 정도 되는데 요게 레깅 기간이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게 그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났다. 그 말인즉슨 정점 찍은 지가 언제예요? 정점 찍은 지가 작년 요때쯤이죠. 요때 작년 말이죠. 그러면 이제 6개월 후니까 지금쯤이겠죠. 지금쯤이면 이제 렌트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 이 사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렇다 할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거비 상승률은 이제 지금부터 조금 그 둔화되기 시작해서 올해 4분기 정도의 정점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다른 물가들도 작년 이때쯤부터 전월 대비 한 0.68%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기고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 때는 물가가 옛날처럼 우리 상반기처럼 세게 갈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스티키함이 문제다라는 거.